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매년 받는 그 건강검진 정말 다 필요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70세 이후 너무 많은 검사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대신 오히려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최근 의학계에서 점점 더 주목받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인 건강을 연구해온 전문의 박춘섭 박사입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의 진실과 진짜 필요한 건강관리법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은 어떤 검사가 정말 도움이 되는지, 어떤 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1장 건강검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 70세 이상 분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검사를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2023년 하버드 의과대학 노인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약 65%의 노인이 임상적 이점이 확실하지 않은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해요. 이것은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마음의 평안, 그리고 경제적 부담과 직결된 문제이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밤잠을 설치셨던 적 결국 별 문제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불안과 스트레스는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던 경험 말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 내시경을 생각해 볼게요. 50대에는 대장암 예방에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8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는 어떨까요? 2022년 미국 소화기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85세 이상에서는 대장 내시경으로 인한 장천공 같은 합병증 위험이 40대보다 4배나 높아지고 이점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는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우리 대부분 콜레스테롤은 낮을수록 좋다고 배워왔죠? 그런데 2021년 유럽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에서는 약간 높은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감염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생존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검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화합니다. 30년 전의 몸과 지금의 몸이 같을 수 없죠. 그렇다면 건강을 측정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병원에서는 표준화된 검진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패키지는 40대나 80대나 거의 비슷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BMJ 영국 의학저널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나이에 맞지 않는 과다 검진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뿐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의 평화를 빼앗는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인 거죠. 2장 정말 필요한 검사,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모든 검사를 피하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각자에게 정말 필요한 검사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30년간 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확인한 절대 놓쳐선 안 될 몇 가지 검사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압 측정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증상 없이 찾아옵니다. 뇌졸중, 심장마비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정기적인 혈압 체크가 필수예요. 가정에서도 손쉽게 측정할 수 있고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82세 이상철 씨는 아침에 일어나 혈압을 재는 건 이제 양치질처럼 당연한 일상이 됐어요. 덕분에 제 몸 상태를 스스로 알고 조절할 수 있게 됐죠.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 검사입니다. 당뇨는 노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환으로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시력 저하,
신경 손상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75세 김철수 씨는 당뇨 진단 후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했고 1년 만에 혈당이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처음엔 무리일 것 같았지만 이제는 걷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였죠. 세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넘어짐도 큰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장기적인 활동 제한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박명자 씨는 골밀도 검사로 초기 골감소증을 발견하고 적절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그리고 꾸준한 체중 부하 운동을 시작했어요. 덕분에 4년 동안 골밀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답니다. 지금도 손녀와 함께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네 번째는 시력과 청력 검사입니다. 감각 기능에 저하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로 적절한 시기에 안경이나 보청기를 사용하면 세상과의 소통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이웃 최영호 씨는 오랫동안 보청기 착용을 거부하다가 마지막으로 손녀의 설득으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아요. 다시 가족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섯 번째는 우울증 선별 검사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한 노화의 일부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오해하곤 하죠. 이명숙 씨는 배우자를 잃은 후 의욕이 없어지고 식욕도 떨어졌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우울증을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한 후 비가 그친 것처럼 세상이 다시 밝아졌어요. 도움을 청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 검사들은 단순히 질병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풍요롭고 활기찬 노후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모든 검사를 무조건 다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와 필요에 맞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사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이 검사가 지금 제게 정말 필요한가요? 어떤 이점과 위험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이자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에서는 검사를 결정하기 전에 3가지 질문을 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첫째, 이 검사가 내 현재 건강 상태와 증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둘째, 검사 자체의 위험은 무엇인가? 셋째, 결과에 따라 내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질까? 예를 들어, 심각한 심장 질환이 의심된다면 심장 검사는 매우 중요하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매년 반복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장 건강검진보다 중요한 것, 우리의 일상 습관. 이제 건강검진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바로 우리의 일상 습관입니다. 70대 이후에는 건강검진 그 자체보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삶의 질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아시나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2023년 미국 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30분씩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노인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21%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걷기, 수영, 가벼운 요가. 어떤 운동이든 우리 몸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던 장명호 씨는 물속 걷기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통증이 크게 줄었답니다. 약보다 더 효과가 좋았어요. 게다가 수영장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요.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더 적은 양의 음식을 필요로 하지만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해집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고기가 부담스럽다면 두부, 계란, 생선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어 쉽게 탈수될 수 있거든요.
하루에 최소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변비 예방과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미국 수면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양질의 수면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수면 패턴이 변하고 깊은 수면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김영자 씨는 저녁 8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피하고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이 제 수면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만의 취침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70% 낮다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종교 활동, 봉사 활동, 취미 모임,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어요. 이상철 씨는 은퇴 후 동네 합창단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노래를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함께 노래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정신건강관리입니다. 명상, 심호흡, 마음 챙김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의 명상만으로도 혈압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정미숙 씨는 처음엔 명상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루도 거르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작은 일에 덜 짜증이 나게 되었어요. 이런 습관들이 건강검진보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강검진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일이지만 이런 습관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웃 박영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사 받으러 병원 가는 시간에 공원 한 바퀴 더 돌고 친구랑 차 한 잔 더 마시는 게 내 건강에 더 좋더라고. 이 말씀 공감되지 않으신가요? 사장, 우리의 이야기.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그래도 건강검진 안 받으면 불안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르신들의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80세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평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셨고 매년 종합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셨어요. 작년에는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와 여러 병원을 다니며 추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검사 준비를 위한 금식과 여러 번의 병원 방문으로 체력이 크게 소모되었고 스트레스로 식욕도 떨어졌답니다. 그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나중에 별거 아니에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오히려 화가 났죠. 내가 왜 그렇게 고생했나 싶어서요. 김 할머니는 이 경험 후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검사만 선별적으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30분 산책을 시작했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태극권 모임에도 참여하셨어요. 이제는 검진 결과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지금은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윤상철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윤 선생님은 평생 교직에 계셨고 75세에 대장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당시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윤 선생님은 깊이 고민 끝에 수술 대신 증상 완화 치료를 선택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수술 후유증이 걱정됐어요. 무엇보다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기보다 가족과 함께하고 싶었죠. 그 후 4년 동안 윤 선생님은 큰 불편 없이 지내셨고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시고 손자들과 소중한 추억도 많이 만드셨답니다. 내 결정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내 삶의 질을 우선시한 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건강검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맞는 건강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런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실 수 있어요. 그때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자신의 건강과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79세 박정숙 할머니의 경험도 들려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항상 검사는 많을수록 좋다고 믿으셨고 매년 종합검진뿐 아니라 추가 검사도 많이 받으셨어요. 어느 날 갑상선 검사에서 작은 결절이 발견됐고 이후 여러 차례 추가 검사와 생검을 반복했습니다. 6개월 동안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내셨고 결국 결절은 양성으로 확인됐지만 그 과정에서 할머니는 체중이 5kg이나 줄고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었거든요. 그 후 박 할머니는 건강에 대한 시각을 바꾸셨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대신 매일 아침 명상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앉아서 숨만 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마음이 평온해지니 몸도 따라서 편안해지더라고요. 지금 박 할머니는 매주 2번 동네 친구들과 함께 걷기 모임을 하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건강이란 단순히 검사 수치나 의학적 진단만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어떻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5장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 팁. 이제 전문의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온 사람으로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5가지 실천 팁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나에게 맞는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세요. 가족력, 과거 병력,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당뇨병이 많다면 혈당 관리에 더 신경 쓰고 부모님이 심장 질환으로 고생하셨다면 심혈관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시기죠. 의사와 상담할 때는 이 검사가 제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검사만 받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둘째, 건강 수첩을 만들어 보세요. 디지털에 익숙하시다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검사 결과, 복용 중인 약, 특이사항 등을 기록해두면 의사와의 상담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때로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런 기록이 있으면 그게 언제였더라? 하고 헷갈리는 일 없이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림 씨는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덕분에 의사가 제 상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삶의 목적을 찾으세요.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마을 연구에서는 이키가이, 즉 삶의 이유를 가진 노인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 취미, 봉사 등을 통해 삶의 목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순만 씨는 은퇴 후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볼 때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쁨을 느껴요. 이것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랍니다. 넷째, 음식을 약처럼 생각하세요. 동양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약식동원, 즉 음식과 약은 근본이 같다는 개념을 강조해 왔습니다. 자연식품, 특히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통곡물, 좋은 지방 견과류, 올리브유, 생선 등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김순자 씨는 젊었을 때는 입맛대로 먹었지만 이제는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 건강도 좋아지고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한 끼에 5가지 3개 음식을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예일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평균 7.5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감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혜와 경험이 쌓이는 소중한 시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영수 씨는 나이 든다는 건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나이까지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멋진 하루를 선물 받았다고 감사하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장 마무리.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 지금까지 노인 건강검진의 진실과 현명한 노후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많은 검사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며 때로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상 습관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행복 상태라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이기도 하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건강에 관한 결정은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료진의 조언은 중요하지만 최종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우선순위, 삶의 목표를 고려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